제가 예전에 음식점 가지고 예를 든 적이 있거든요. 음식점을 차려요. 근데 타깃이 없어. 그러면 그냥 뭐 와서 먹으면은 그게 우리 손님이지, 많이 와주세요 이러면 타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쓰고 이제 작가로서 퍼스널 브랜드로 활동을 하면서 타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 역시 그분들하고 소통할 때 굉장히 내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코칭을 해보면 어떨까, 혹은 상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조언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본인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짐작이에요, 짐작. 근데 사업을 할 때 짐작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사업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 직장 퇴사하고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짐작으로 한다?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짐작으로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작가입니다. 혹시 퇴사하시면 혹은 은퇴하시면 뭘 해야 되겠다,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메일로 상담 요청이 왔어요. 이제 저희 유튜브를 보고 제가 평소에 퇴사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좀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진지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메일로 하기엔 너무 길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한 분의 이야기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다뤄봤어요. 뭐냐면 직장인이 혹은 은퇴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서 실패하는 3가지 이유, 이거를 저도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제 실패담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패를 좀 줄이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3가지 조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메일을 보낸 분은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계세요. 좋은 직장을. 그런데 퇴사를 앞두고 있고 굉장히 진지하게, 네, 퇴사하고 나서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일해온 곳이 좀 특수한 계통이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좀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초년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짐작이에요, 짐작. 근데 사업을 할 때 짐작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사업은 좀 다른 거잖아요. 일단은 이 3가지 구조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 좋은 사업 아이템인데 사업을 잘 못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뭐 사업을 해본 적도 있지만 제가 기업에서 하루에 1개씩은 꼭 신사업을 주도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많이 배웠고 또 여러 가지 학술 자료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분야예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분야를 선택한 거예요. 제 블로그에 썼지만 콜택시, 전지 경기도 사는데 경기 콜택시라는 데가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항상 급한 일 있으면 콜택시로 잡아서 예전에 정리해고로 이제 회사 나가신 분들이 그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콜택시 사업, 뭐 꽃배달 사업 이런 거.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디지털 엑셀러레이션이 되면서 콜택시 부르지 않고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야를 보는 통찰력, 또 주변에서의 이야기 듣고 학습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2번째 망하는 거는 포지셔닝이에요. 차별화라고 하죠. 차별점이 없어서.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하는 얘기니까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존재할 정도잖아요, 그죠? 잭 트라우트의 포지셔닝이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 전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사업이 잘 안 되고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를 저는 타깃이라고 봐요. 이제 고객, 누구한테, 누구를 타깃으로 해서, 누구를 조준해서 내가 말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려고 하느냐. 제가 예전에 음식점 가지고 예를 든 적이 있거든요. 음식점을 차려요. 근데 타깃이 없어. 그러면 그냥 뭐 와서 먹으면은 그게 우리 손님이지, 많이 와주세요 이러면 타깃이 없는 거예요. 타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백반집이지만 여기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굉장히 좀 뭔가 하이브리드로 정통 한식도 아니면서 분식 같으면서도 뭔가 늘 뭐 또띠아라든지 이런 거를 뭔가 믹스한 그런 음식점이다. 그러면 20대 초중반, 가격도 낮아야 되죠. 그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요? 인테리어도 다 그 사람들한테 맞게 꾸며야죠. 가격도 맞추고, 그리고 가게 이름도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하고, 메뉴 이름도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하고, 또 종업원들 복장 아니면 종업원들 나이대,
가격대 이런 것들이 다 타겟에 맞도록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타겟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근데 제가 타겟 이야기를 왜 하느냐, 처음에 이제 상담하신 분처럼 그분은 퇴사를 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자기처럼 뭔가 외국계 회사의 어떤 특수 분야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아니면 커리어 코칭 조언을 하고 싶대요.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죠. 그 사람들이 날 왜 좋아할까, 그리고 내가 하나의 퍼스널 브랜드로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최선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죠? 하지만 짐작이라는 거죠. 저는 제 실패 사례 말씀드리는데, 내 젊은 날에 보내는 비밀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부제가 뭐냐면 1%만 더 전략적이면 10배 더 똑똑해진다. 그러니까 직장 초년생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외국계 회사 브랜드 전략 일을 하면서 초반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런 걸 내가 알았더라면 훨씬 더 똑똑하게 회사 생활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전략 관련된 내용에 대한 꿀팁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똑똑하게 보이나, 또 효율적으로 생각하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쓰고 이제 작가로서 퍼스널 브랜드로 활동을 하면서 타겟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을 타겟으로 했는데, 사실 이렇게 심각한 것보다는 좀 더 말랑말랑한 주제를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캐릭터로서도 제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이 나이대 분들한테는. 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나이대는 실패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어려움? 그거 뭐 괜찮을 거야, 난 그렇게 안 될 거야 라는 좀 순수함이 있는 나이거든요, 아직은. 뭐 나만의 길?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을 찾자,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진짜 타고난 대로 살자. 그러려면 내 고유한 어떤 그 나만의 기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방법으로는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참 나로 살자, 뭐 이런 이야기들. 방황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 20, 30대 분들은 제가 전달하는 어떤 뉘앙스도 딱 맞지가 않고요. 공감을 100%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타겟팅한 타깃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왜 여기저기 기웃거리세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옷이 아니라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닌가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진실되게 했더니 이런 이야기들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나 블로그로. 그래서 똑같은 책인데, 비밀 레시피, 이 책을 독립에 대한 어떤 응원의 메시지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인데 굉장히 다른 해석이 나오고, 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분들이 나온 거죠. 근데 그분들은 제가 무엇을 말하든 공감하는 빈도, 확률, 또 그 깊이가 굉장히 남다르고, 저 역시 그분들하고 소통할 때 굉장히 내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타깃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설정한 20, 30대 타깃은 저의 지레 짐작이었어요. 내가 외국계에서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좋은 직급까지 올라가서 전략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말하면 다 들을 거야 라는 짐작. 진짜 타깃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레 짐작이 아니라. 감히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려고 하는 일, 거기에 타깃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타겟들이 진짜 나를 좋아할까? 내 말을 들을까? 이 타겟 말고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타겟이 있진 않을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근거가 있느냐? 아니면 본인만의 짐작인가? 근거라 함은 이미 나의 콘텐츠를 좋아하고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죠. 하지만 딱히 근거가 없다. 마음속에 짐작만 있을 뿐이다. 이게 2번째 조언입니다. 뭐냐?
테스트를 해보세요. 작은 테스트. 그래서 저희가 가끔 기업에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업에서 뭔가 큰 거를 내기 전에 작게 테스트를 합니다.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죠, 흔히.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뭐가 먹히고 뭐가 안 먹힌다. 그럼 먹히는 거는 강화하고 안 먹히는 거는 개선하고, 혹은 프로젝트를 아예 폐쇄하거나 아니면 지연시키거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가, 그 타깃이 먹힐지, 나를 공감하고 인정해줄지.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커뮤니티가 많잖아요.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이런 데 가서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실제로 내가 이 안에서 목소리를 내면 인정을 받는 분위기인지 뭐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죠. 혹은 블로그로 평소에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구독자가 쌓이는지 보시고, 아니면 블로그로 작은 워크숍이나 강의 같은 걸 해보세요. 실제 사람들이 모이는지, 혹은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먹히는, 이렇게 교감하는 느낌이 있는지.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이런 거 해보면 테스트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최소한 이 타겟은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만 깨달아도 대단히 훌륭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테스트하라이고, 세 번째 조언은 아닌 걸로 밝혀져도 이 타겟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혹은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블로그, 유튜브, 아니면 책을 쓰던지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미디어가 너무 잘 발달해 있잖아요. 그럼 여기 통해서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테스트하고 싶은 걸 말씀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인간은 누구나 고유하잖아요. 그 고유한 걸 논리적으로 발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브랜드 전략에서 하듯이 얻어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시면 돼요. 날 드러내고. 그럼 인간은 누구나 고유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되게 당연한 말인데, 그걸 읽는 사람은 이 사람 뭐지? 재밌네, 감동적이네, 내가 배울 점이 있네, 혹은 내 생각하고 똑같네, 이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 보면 반응이 와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요, 더 들려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진짜 타겟일 확률이 많다. 당연히 그 사람들하고 공감도 더 잘 되고 더 내 사람같이 느껴지고, 그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비즈니스화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방황하는 사람들로 시작을 했지만, 그런 분들에게 뭐 위로를 주고 공감을 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말하는 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우리 마작간의 사랑방에는. 근데 저는 이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황하는 거. 이게 머리가 이렇게 예민하지 못하면 방황 안 해요. 예민하고 자기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내가 나한테 주어진 어떤 그 이상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 특별한 분들이에요, 방황하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데, 저희 커뮤니티에 이런 분들이 책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또 진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조금씩 도와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걸로 수익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타겟을 명확하게 하는 순간, 이분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내가 더 공감하고 내가 즐겁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거를 선순환으로 만들고 있어요, 사업으로. 그렇다고 뭐 제가 돈을 우선해서 내가 누구한테 해야 수익이 생길까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접근한 거죠. 아까 음식점에서 말한 것처럼 음식점에 타겟이 있으면 타겟이 공감하고 그들이 가치를 인정할 만하게 가게를 만들면 돼요. 음식도 만들고. 그것처럼 타겟 발견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 실패하는 세 가지 이유, 분야, 차별점, 타겟 중에 저는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할 수 있는 거는 세 번째 방법, 타겟을 잘 발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지금 디지털로 잘 발달되어 있는 이런 미디어에 자기를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 책쓰기 워크숍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블로그에 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